자, 돈 되는 제2금융 이야기 김수희 기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들고 나오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 LIG 건설 법정관리 신청이 들어갔는데요. 바로 대주주가 LIG 손보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LIG 손보 주식은 과연 괜찮은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정관리 들어간 LIG 건설 대주주하고 LIG 손보 대주주하고 똑같다. 네. 그럼 LIG 건설이 법정관리 들어갔는데 과연 손보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런 거를 우리 김수희 기자가 자 당장 LIG 손보가 이 건설의 법정관리로 인해서 좀 우려되는 손실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제가 금감원에 방금 들어오기 전에 확인한 바로는 금감원이 이미 조사했다고 합니다. 예. LIG 건설이 딱 타격받을 규모는 300억 원 이내라고 합니다. 물론 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사당동 주택개발사업 200억 원, 서초동 오피스텔 사업 100억 원 정도인데요. 이미 사당동은 100% 분양이 완료됐고 서초동은 90% 이상 계약이 진행된 상태여서 손실 가능한 금액은 10억 원 미만으로 증권업계의 추정업치입니다. 크지는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LIG 손보의 대주주입니다. LIG 손보의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그러니까 최대 주주라고 묶어서 봐도 되겠죠? 지분 규모는 약 26%가량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 대표이사 회장인 구자준 회장, 남극에도 최근에 다녀오셨는데요. 그분은 이제 구자원 회장의 동생입니다. 이분은 약 3%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그 구자원 회장의 장남인 구본상 LIG 홀딩스 사장, 이분이 중요합니다. 7.14%의 지분으로 최대 주주에 올라 있습니다. 또 구자원 회장 역시 4.8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하는 게 이 LIG 손보의 대주주가 바로 그 LIG 건설을 가지고 있는 TAS 이것이 원래 자동차 손해 사정 회사인데요. 그 회사의 최대 주주와 같습니다. 결국 LIG 손보와 LIG 건설의 대주주는 동일한 상태인데요. 여기서 바로 지켜볼 문제가 LIG 손보의 대주주가 주식을 담보로 LIG 건설에 자금을 융통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그 전자 공시 시스템을 보면 현재 구본상 사장, LIG 홀딩스, 그 구자원 회장의 장남이죠. 물론 구본상 사장의 동생입니다. 등등 이들 오너가의 LIG 손보 주식은 넥스젠 캐피탈의 담보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서도 LIG 손보 최대 주주인 구본상 사장의 담보대출 규모는 352만 7,870주, 전체 보유 주식 수의 약 82%입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주식이 담보로 잡혀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동생인 구본엽 씨 역시 이 LIG 건설 부사장입니다. LIG 손해보험 지분 2.8%를 넥스젠 캐피탈의 담보로 맡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두 명은 LIG 건설의 최대 주주인 TSA의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상당수 자금을 갚지 않으면 이 주식이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갚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그 최대 주주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물론 대주주들이 이런 상황까지 만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대주주들의 지분을 그렇게 많이 주식담보대출로 받았다고 하는 그 넥스젠 캐피탈이라는 회사는 또 어떤 회사죠? 저도 사실 참 궁금했는데요. 이 넥스젠 캐피탈은 그 현대그룹 아시죠? 최근에 이슈가 됐던 현대그룹이 채권단에 제출한 그 대출 확인서 명령에 사인을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미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의 손자 회사이기도 한데요.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서 주로 장외 파생 상품을 운용하는 투자 전문 운용사입니다. 사실 LIG 그룹과 어떤 인연이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 넥스젠 캐피탈만 보면 현대그룹에 앞서서도 2000년 초에 한글과 컴퓨터, 대림산업 등 단기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기업과 거래를 주로 해왔습니다. 특히 정교한 수익 설계를 통해서 자체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계 관계자는 넥스젠은 정교한 수익 설계가 가능한 구조화 금융화 대가로 알려져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왠지 좀 관심이 가죠. 기업들에 관련됐던 그 검은 해지 펀드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사실 뭐 LIG 손보 얘기 아니라 이렇게 담보대출이 많다는 걸 알면 주가만 확 누르면 반도면이 바로 나가거든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넥스젠 같은 데서 맘먹고 한번 흔들면 큰일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얼핏 들은 진단은 또 우호 지분이 아닌가, 우호 세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LIG 뭐 자금 조달 구조에서 특이한 점, 뭐 간략히 좀 짚어주시죠. LIG 건설이 그 법정 관리 신청을 했는데요. LIG 그룹이 사실 부실 기업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증권가에선 LIG 손보의 계열사 지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말로 지금이야말로 살 때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러네요. 예. 정말 그러한지 아마 전화 통화도 해보고 알아봤는데요. 다른 보험사들 역시 좀 비교를 해봤어요. 네. 대주주 주식 담보대출이 횡행한지 좀 알아봤습니다. 우선 그 손보계 1인 삼성화재의 경우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을 비롯해서 특별관계인의 대출이 전무한 상태고요. 메리츠 화재 역시 조정호 회장의 주식 담보대출 기록이 없는 상태입니다. 동부화재는 사실 좀 LIG 손보와 닮은 꼴인 것 같습니다. 건설사도 가지고 있고요. 그 대주주의 상당 부분 보유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이 이뤄진 상태이고요. 그 자금이 계열사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 문제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부실하거나 부실이 가능한 계열사에 그 자금을 넣었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화재는 대주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돈 많은 생명이 뭐 주담대출할 이유는 없죠. 그럴 필요가 없죠. 다른 거죠, 아니 얘기가. 네, 다릅니다. 네. 그런데요, 보험 쪽은 아무래도 서민들하고 좀 엄격해져 있고 좀 금융 구조도 좀 복잡해가지고 굉장히 엄격하게 좀 이렇게 법령 제도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LIG 손보 그 대주주 자금이 LIG 건설로 들어간 그 자금은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예, 보험사의 자산은 상당히 까다롭게 관리되도록 관련법상 규정돼 있는데요. 예. 일단 현재 투자가 된 상태의 자금은 LIG 손보에서 감당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까 그 증권업계에서도 말했다시피 앞으로의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는데요. 그것은 그 보험업법 규정상 법정 관리에 들어간 계열사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예, 결국 그 금융 당국 쪽에서도 설명을 해줬는데요. LIG 건설에 대한 지원은 이제 아예 불가능해졌다라는 것이 금융 당국의 설명입니다. 이전 것까지는 어떻게 해요? 예, 그것은 해줘야지만 아직 300억 원 정도에서 또 최소 10억 원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렇지만 그 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 문제는 여전히 암흑 속에 있습니다. 방금 전화를 해봤는데 그 조사를 한번 해볼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LIG 손해보험의 최대 주주인 구본상 LIG 홀딩스 사장이 과거 LIG 건설을 인수할 때 그 인수 자금을 썼느냐 이게 확인이 된다면 예, 사실 이것도 어떻게 갚느냐 이것도 알아봐야 할 상황이고 그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를 좀 알아봐야 될 상황입니다. 예. 그 LIG 건설에 돈을 넣지 않았더라도 현재 구사장은 LIG 손해보험 지분을 넥스젠 캐피탈에 맡긴 채 상당 수준의 상환 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거든요. 네. 예, 물론 구사장이 그 LIG 건설 투자로 수천억 원을 날렸다고 해서 넥스젠 캐피탈에서 조달한 자금의 상환 능력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나 지배구조 변화는 물론 현금 동원력이 상당수 축소될 것이라는 데는 그런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LIG 손보 주가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 증권업계 관계자 그 혹시 좀 인터뷰한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거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 네. LI 손보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쓰면 그건 인정. 근데 LI 손보 주주가 지금 무슨 상관이죠? LI 손보가 경영권이 흔들리면 지분을 매각할 수 있겠죠? 혹시? 그러면 M&A 시장에 나온다 그러면 더 비싸게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 LIG 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자체가 LIG 손보나 LIG 넥스윈 등 우량 계열사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LIG 손보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 증권업계의 전망입니다. 또 설령 M&A 시장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더 비싼 값에 팔릴 것이다라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우리 김수희 기자의 생생한 LIG 건설, 그다음에 LIG 손보 대주주의 어떤 그 주식담보대출 문제 들어봤습니다. 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LIG 건설이 법정관리 신청하기 열흘 전에 막대한 CP 기여금을 발행해서 투자들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LIG 건설이 발행한 CP 잔액은 지금 현재 2천억 원 정도 이르고요. 일반 개인 투자가 지금 8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LIG 건설의 그 CP 피해자 모임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김상근 씨 전화 연결해서 LIG 그룹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상근 씨. 예, 김상근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LIG 건설 비롯해서 LIG 그룹이 그 발행한 그 CP 기여보험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약 한 1분 정도에 걸쳐서 좀 전해 주십시오. 예, 우리 이제 참여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LIG 그룹이 주력이 금융업이지 않습니까? 네. 뭐 LIG 화재보험, 그다음에 LIG 증권. 그래서 사실 그 LIG 그룹의 신뢰를 많이 신뢰하고 사실 그 기업보험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증권시장에서도 얘기됐습니다만은 LIG 그룹이 조만간에 3월쯤에는 증자를 해서 LIG 건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이렇게 LIG 그룹이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건설 업황 자체가 썩 쉽지만 않은 상황이지만은 전반적으로 LIG 그룹의 신뢰를 믿고 그러면 LIG 건설의 CP를 투자자들은 사실 LIG 그룹이 꼬리 자르듯이 이렇게 잘라버렸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입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직접 시장에서 LIG 그룹이 이후로 어떻게 자금을 차입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의문되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대한 보상은 LIG 그룹을 정상화시켜서 그룹이 출자해서 LIG 건설을 정상화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도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네. 자, CP 발행한 다음에 열흘 후에 법정관리 신청. 뭔가 네. 좀 분위기 안 좋죠? 게다가 바로 전에 그 돈을 받아서 LIG 증권에 돈을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빚을 갚았고 상황했죠. 네. 자, 오늘 두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꾸 그러네요. 이렇게 법정관리 들어가기 전에 증자해가지고 좀 사고가 많이 나네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